그날 아침 동네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기로 소문난 백구가 갑자기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기 때문입니다. 유모차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개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할아버지. 어머, 저 개가 왜 저래? 평소에 저렇게 순했는데.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개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간절함이 가득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할아버지와 개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 한 동네 주민이 제보해준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반려동물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금요일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75세, 아내를 잃은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할아버지의 유일한 외출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유모차에 에코백과 물병을 챙겨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갑자기 달려들어 유모차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구야, 왜 그래? 아프냐?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8년째 함께 살아온 백구가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개가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모차만을 물어뜯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백구에게 사료를 주고 혼자 간단한 아침을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식탁에는 늘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것, 하나는 비어있는 할머니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발치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곤 했어요. 백구를 무릎에 올리고 쓰다듬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죠. 백구야, 할머니 보고 싶지?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백구는 이상하게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할아버지를 더 따르던 백구였는데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할머니 침실 앞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서 있곤 했어요.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신기했습니다. 사람도 모르는 병을 개가 먼저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백구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백구 잘 돌봐줄 거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디 가는데?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떠났고 할아버지와 백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백구도 할머니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냈고 할아버지도 혼자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울고 있으면 다가와서 머리를 할아버지 무릎에 비비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으면 침대 곁에 누워 함께 있어줬습니다. 너도 할머니 그립구나.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둘 다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와 백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장 보러 가는 것도 그중 하나였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함께 시장을 다녔는데 이제는 백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뭐 사올까?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충분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이웃들도 할아버지와 백구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개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저게 참 영리해. 할아버지 잘 돌봐주던데. 실제로 백구는 할아버지를 잘 돌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으면 짖어서 알려주고 문 잠그는 것을 잊으면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백구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반항한 것이죠. 백구야 비켜. 늦겠다. 할아버지는 유모차를 앞으로 밀려고 했지만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순순히 물러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컹, 컹컹. 백구의 짖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 현관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위층에 사는 김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평소 조용한 할아버지 댁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백구는 유모차 바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절대로 할아버지를 보내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어요. 8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얘야, 왜 이러니? 아픈 데라도 있니? 할아버지는 백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백구는 더욱 흥분한 듯 털을 곤두세우며 할아버지와 유모차 사이를 막아섰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나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이러네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백구의 눈빛을 보니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장난을 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백구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백구는 할아버지를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모차만을 막고 있었거든요. 마치 할아버지가 그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혹시 유모차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웃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모차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에코백과 물병만 들어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간절해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살살 물고 당기기 시작했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라는 건가? 할아버지는 백구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집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왠지 어지러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백구 때문에 당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이웃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는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라고 여겼죠. 백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바지를 살살 물고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마치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백구의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백구의 눈빛에는 무언가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백구가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보인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백구가 보였던 그 간절한 눈빛과 비슷했거든요. 설마. 할아버지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백구가 뭔가를 감지한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백구의 행동을 무시하고 다시 유모차를 밀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막아섰어요. 으르르.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할아버지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를 향해서였다는 것이죠. 마치 그 유모차가 할아버지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야,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 30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란은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장을 봐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망설였어요. 금요일마다 장을 보는 것이 3년째 지켜온 루틴이었거든요. 그때 백구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살살 핥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백구가 할아버지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더욱 간절하고 애절한 느낌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아팠을 때도 이랬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밤 백구가 보였던 행동과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백구는 할머니가 외출하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막았었어요. 혹시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5세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겼죠. 백구야, 설마 내가. 할아버지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발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혹시 뭔가 냄새를 맡은 건 아닐까요? 다른 이웃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TV에서 봤는데 개들이 사람의 병을 미리 알아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백구가 자신의 건강 이상을 감지한 건 아닐까요? 그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웃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잠시 어지러워서. 할아버지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거든요. 백구는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더니 더욱 안절부절 못했어요. 할아버지 주위를 돌면서 계속 신경질적으로 지저댔습니다. 컹컹, 컹컹컹. 백구의 짖음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마치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제야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더욱 격하게 반응했거든요. 컹, 컹컹컹. 백구가 할아버지의 바지를 더 세게 물고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리키는 거지? 이웃들이 백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봤습니다. 그곳은 동네 병원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설마 병원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걔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쉬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헉, 헉. 할아버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백구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지저댔어요. 컹컹, 컹컹컹, 컹. 마치 빨리, 빨리 도와줘.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도 이제는 심각성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아팠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백구는 이렇게 행동했었거든요. 할머니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 계속 불안해하며 지저댔었어요. 설마 정말로. 할아버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백구가 할머니의 병을 미리 알아챘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더욱 절망적으로 짖었습니다. 이제는 울음소리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낑, 낑. 백구의 울음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이제야 백구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처음부터 할아버지의 건강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외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백구야, 내가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백구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지켜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 구급차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정말로 할아버지의 위험을 미리 감지했던 것이죠.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각종 검사를 진행했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심전도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의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아찔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큰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조 증상이요? 네,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이에요. 환자분은 오늘 아침부터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등을 느끼셨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만약 오늘 평소처럼 외출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막아섰던 백구 말이에요. 혹시 의사 선생님, 걔가 사람의 병을 미리 알 수 있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실제로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수만 배 뛰어나서 질병으로 인한 채취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이죠. 정말요? 네, 외국에서는 의료용으로 훈련받은 개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활용되기도 해요. 환자분의 개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백구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거였어요. 우리 백구가 정말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은 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백구가 달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백구야. 할아버지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낑, 낑. 기쁨과 안도가 섞인 울음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그때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 할아버지를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백구 덕분에 정말 큰일 날 뻔한 걸 피하셨네요. 정말 신기해요. 걔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부끄러운 듯 할아버지 뒤에 숨었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백구의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개가 사람의 병을 그렇게 정확히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들은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시기의 내용이었어요. 일기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백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다.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계속 막아서려고 한다. 마치 내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암이라고 한다. 백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정말 신기하다. 오늘 백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 만약 여보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백구가 미리 알아채고 막아줄 수 있도록. 할아버지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었어요.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아프면 이렇게 해야 해. 절대로 밖에 나가게 하면 안 돼. 알겠지? 백구는 정말 똑똑하다.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없어도 백구가 할아버지를 지켜줄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덮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할머니가 너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줬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던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와 함께 동물병원에 다녔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백구를 데리고 그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여기 오셨던 분이시죠? 수의사가 할아버지를 알아봤어요. 네, 그때 제 아내가. 아, 기억나요. 부인께서 백구에게 특별한 훈련을 요청하셨었죠. 수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놀랐어요. 특별한 훈련이요? 네, 질병 감지 훈련이었어요.
부인께서 백구가 사람의 건강 이상을 미리 알아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수의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부인께서는 자신이 아프시면서 백구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편분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신다고 하시면서 백구를 더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 일이.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구는 정말 똑똑한 개예요. 보통 이런 훈련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백구는 금세 익혔거든요. 부인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수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감지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요. 사람의 체취나 행동 변화를 통해 미리 알아챌 수 있도록 훈련받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부인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백구가 우리 영감을 지켜줄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준비를 해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너에게 나를 지키라고 했구나. 고마워. 백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백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백구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임무 완수했어요 라고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김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부탁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백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인께서 저한테 편지를 맡기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겪으신 후에 드리라고 하시면서요. 김아주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3년째요. 부인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백구가 임무를 잘 해냈다는 뜻이겠죠.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여보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백구는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에요. 백구의 어머니는 의료진 개였었거든요. 그래서 백구도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백구를 데려왔을 때부터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사람의 감정이나 컨디션을 유난히 잘 알아차리더라고요.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백구가 보인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했어요. 여보에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백구가 미리 알아채고 막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건 여보가 혼자 남겨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백구가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요. 백구는 이제 여보의 가족이에요. 아니, 여보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예요. 앞으로도 백구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백구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여보. 당신의 아내 올림.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구야.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구나.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했어요. 김아주머니도 감동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많이 준비해 두셨구나 싶어요. 백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때 할아버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백구가 평소에 보이던 행동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늦게 잠들면 침대 옆에서 지켜보던 것,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유난히 붙어 다니던 것, 약 먹는 시간을 놓치면 짖어서 알려주던 것. 모든 것이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할아버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할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약물 복용과 생활 관리 덕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가 있어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다시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백구가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함께 가고 싶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백구야, 같이 갈까?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백구는 기쁘게 짖었어요. 장터에서 할아버지와 백구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신기하게 바라봤거든요. 어머, 생명을 구한 개가 저 개구나. 정말 똑똑해 보여. 사람들이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백구는 조금 부끄러운 듯 할아버지 뒤에 숨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저런 개가 어디 있어요? 네, 정말 고마운 녀석이에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희 아이가 백구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허락하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한 개구나. 아이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얌전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엄마, 백구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그럼 정말 똑똑한 개야.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니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백구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덕분에 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백구도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백구는 단순히 나를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백구가 있으니까 당신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백구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세 가족에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기로 한 거예요. 오늘 백구와 함께 장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신기해했다. 백구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백구야, 고마워. 할아버지가 일기를 쓰는 동안 백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백구야, 앞으로도 함께 살자. 할머니의 사랑을 계속 나눠가면서 말이야. 백구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왈. 마치 네, 알겠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이 떠나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할머니의 사랑은 백구를 통해 할아버지를 계속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있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관심과 걱정의 표현들을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보내는 신호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백구와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